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26장 26. 버려지는 보물들. 심경홍은 소어아가 보물을 던지는 것을 보자 크게 놀라며 벌떡 일어섰다. 헝과신구는 어리둥절해 더듬거리며 소리쳤다. 뭐야? 무슨 짓을 하는 거지? 내 놈이 지금 밖으로 던진 것은 혹 보물이 아니냐? 심경홍이 신음하듯 말했다. 그렇소. 보물이요. 너 미친놈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느냐? 물론 알고 있죠. 거기 있는 보물 하나를 던지는 것이 대궐 같은 집 한 채를 던지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물론 알고 있죠. 그래, 그런데 넌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겠다고 한 말을 벌써 잊었소? 넌 날 구하려는 거냐, 아니면 날 죽이려는 거냐? 돈이 목숨보다 중하다고 생각되면 그만두시오. 그러나 넌 대체 왜 보물을? 헝과신군, 당신은 날 이해하지 못할 것으로 이미 예상했었소. 그러나 당신도 모른단 말이오? 그는 심경홍을 가리켰다. 짐작은 가지만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 이 보물을 던지면 원숭이들은 필시 서로 다투어 받으려 할 것이오. 그렇지. 내가 100개의 보물을 던졌다 칩시다. 최소한 50개는 그들이 받아갈 것이오. 원숭이들의 허영심은 사람과 비슷하지. 이 50개의 보물 중 단 하나라도 어느 누가 보게 되면 필시 온갖 고생을 무릅쓰고라도 보물이 있는 곳을 찾으려 할 것이오. 만약 내가 보았다 해도 그럴 거야. 보물이라는 것이 그렇소. 비록 발견한 사람이 숨기려 해도 소문은 결국 수백, 수천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것이오. 바로 그렇지. 그렇게 되면 여기를 혈안이 되어 찾을 것은 너무도 뻔한 일이지요. 심경홍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그렇지. 그렇게 되면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들 것이다. 이제 알겠소? 사람들이 이곳을 뒤지게 된다면 우리가 못 나갈 걱정은 없소. 이토록 간단한 방법도 생각을 못했으니 정말 우습지 않소? 헝과신구는 소어아를 안고서는 미친 듯이 웃으며 좋아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넌 과연 천하에서 가장 총명한 놈이다. 이리하여 그 많은 보물들을 소어아는 마치 복숭아 씨를 던지듯 던져버렸다. 그가 보물을 던질 때마다 헝과신군의 얼굴은 움찔움찔하면서 웃는 건지 울고 있는 건지 모를 표정을 지었다. 첫날엔 1개의 만회와 1쌍의 옥벽을 던졌지만 다음 날은 5개를 던졌다. 그 후 소어아가 던지는 보물이 많아질수록 헝과신군의 안색은 어두워져만 갔다. 입에서는 이따금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 총명한 사람아, 총명한 사람아, 넌 얼마의 돈을 던졌는지 아느냐? 내가 던진 것을 은으로 따진다면 이 절벽보다 더 높게 쌓였을 것이다. 일회째 되던 날 헝과신구는 이마에서 땀방울을 주룩주룩 흘리며 주먹을 쥐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총명한 사람아, 총명한 사람아, 만약 내가 실패하면 내가 어떻게 널 죽일 줄 아느냐? 내가 이 보물들을 완전히 다 던져버려도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사실 그의 손도 힘이 빠졌다. 오늘로써 반 이상을 던졌는데도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 헝과신구는 드디어 상자를 빼앗기에 이르렀다. 건드리지 마라. 그 누구도 이것을 건드리지 마. 당신은 정말 돈이 필요한가요? 난 이 보물들을 위해서 15년 동안이나 고생했어. 이 보물들을 내가 다 없애버리면 내가 이 동굴에서 나간다고 해도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그 말씀도 도리에 어긋난 것은 아니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오. 진주를 한 알만 더 버리면 사람이 올지도 모르지 않소? 헝과신구는 머리를 극적이며 이모저모로 생각을 했다. 이거 정말 한 알이요. 딱 한 알에. 헝과신구는 드디어 소어아의 설득에 지고 말았다. 아, 내가 졌다. 헝과신구는 눈알만 한 크기의 진주를 꺼내서는 자신이 직접 굴 밖으로 던져버렸다. 한 알을 던지게 되자 다음에는 2알, 2알이 3알 또 이렇게 며칠이 지났다. 그러나 사람은 그림자도 찾을 수 없었다.
하루는 헝과신군이 소어와의 옷을 잡아당기더니 이를 갈면서 흥분하기 시작했다. 너 이 녀석 할 말이 있느냐? 어쩌면 한 알만 더. 한 알만 더 던지면 된단 말이지. 소어와는 웃는 도리밖에 없었다. 바로 그렇소. 쓸데없는 소리, 난 이미 속은 거야. 그런데 내가 또. 그는 원숭이 같은 두 손으로 소어와의 목을 잡으려고 달려들었다. 바로 이때 갑자기 심경홍이 탄식하듯 외쳤다. 왔어. 절벽의 동굴 안으로 사람의 머리가 내밀어지고 있었다. 이 사람은 머리 중앙에 길처럼 가르마를 타고 있었다. 모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미 바람에 날아가 버린 모양이었다. 검은 눈썹은 길게 위로 치켜 올라가 있었으며 눈두덩 밖으로 툭 붉어져 나와 있는 눈알의 흰자 위에 빨간 핏줄이 서려 있는 것이 무척 살기가 감돌아 보였다. 그는 아무런 표정의 변화도 없이 동굴 속에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 소어와 심경홍은 이 한 쌍의 눈을 바라보고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떨려옴을 느꼈다. 표정과 생기가 없는 한 쌍의 눈동자는 더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잔인한 공포를 자아냈고 신비스럽기까지 하였다. 헝과신군은 이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지 소리쳐 물었다. 뭐지? 뭐가 나타난 거야? 말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그 방문객은 비호같이 날아들어왔다. 그러나 그는 손도 발도 몸도 없었다. 다만 하나의 머리만 날아들어왔을 뿐이었다. 그 사람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자 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이때 동굴 밖에서 원숭이 웃음소리가 들리더니 동시에 한 마리의 원숭이가 얼굴을 내밀었다. 소어와는 그제야 긴장을 풀며 숨을 들이키더니 욕을 퍼부었다. 원숭이 놈들이 까불고 있었구나. 그러나 자세히 보니 이 사람의 머리는 결코 원숭이에 의해 잘린 것이 아님을 알아낼 수 있었다. 헝과신군은 그 머리를 쳐들고는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심경홍이 중얼거렸다. 이것은 필시 첫 번째로 보물을 찾아온 사람일 것이다. 헝과신군이 이를 갈면서 말을 받았다. 그러나 이미 목을 잘리고 말았으니 누가 죽였는지 모르겠군. 소어와는 동굴 밖의 석양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를 죽인 사람이 곧 올 것이오. 그러나 그를 죽인 사람은 오지 않았다. 불안하고도 기대에 찬 긴 밤이 지나가자 어느덧 서광이 동굴 안으로 비쳐들어왔다. 동굴 밖으로부터 사람의 손이 나타났다. 5 손가락은 무엇인가를 잡으려는 듯 흔들거렸다. 아침 서광에 비친 그 손은 신비스럽기만 했다. 심경홍이 달려가 그 손을 잡았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남에게 잘린 팔이었고 피가 군데군데 굳어 무서운 빛을 띠고 있었다. 또한 손목 근처엔 오래전에 입은 듯한 깊은 상처가 있었다. 또 이상한 원숭이 웃음소리가 동굴 밖에서 들려왔다. 어느새 심경홍의 손에서 그 팔을 가로채 만져본 헝과신군이 이를 갈면서 소리쳤다. 머리 다음이 팔이니 다음에는 냄새나는 발이겠군. 소어와도 이때 한마디를 했다. 어제 그 머리와 이 손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오. 내가 어떻게 알지? 그 손에게 물어보았단 말인가? 그 머리의 피부는 이 손과는 전혀 달랐어. 찬찬히 만져보시오. 그리고 그 손은 매우 오랫동안 무술을 단련한 사람의 것임이 틀림없소. 혹 어제 그 사람의 머리를 벤 사람일지도 모르오. 심경홍이 돌연 길게 한숨을 내쉬면서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렇다. 그 말이 맞아. 헝과신군은 팔을 내던지며 말했다. 넌 또 그것을 어떻게 알지? 난 당연히 알지. 그는 장탄식을 하면서 말을 이었다. 어제 그 머리는 모르지만 이 손은 내가 알고 있지. 소어와가 불쑥 물었다. 그 칼자국이? 그렇지. 그 손목에 있는 칼자국은 내가 남긴 것이야. 내가 약을 발라주었고 쾌유하는 것을 보았지. 내가 어찌 그때의 일을 잊을 수 있겠나? 그의 목소리는 깊은 회한을 띠고 있었다. 헝과신군이 물었다. 내가 그를 다치게 하고 또 약을 발라주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지? 이 사람이 바로 옛날
강호에서 사람들이 부르는 철표도 금도수 금도 철여룡이지. 그와 나는 좋은 친구였었는데 총표도 자리를 두고 오해가 생겨서 그만. 나중에 내가 잘못을 알고 사과하려 했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사라졌었지. 이미 20년 전의 일이야. 20년 동안을 보지 못하다가 오늘 이렇게 만났는데 그는 오해로 갈라선 친구에 대한 회한으로 목이 매는지 고개를 돌려 헛기침을 계속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동굴 밖은 점차 밝아왔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이 따스한 여름 냄새를 풍겨왔고 때때로 원숭이들의 이상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입구를 바라보던 심경홍이 돌연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돌리더니 말했다. 생각해봐. 정말 그들이 여기를 찾아온 것일까? 그랬을 겁니다. 헝과신군이 스산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비록 지금까지는 하나의 머리와 팔 하나가 왔지만 분명히 다른 누군가가 올 거야.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난 상관하지 않아. 다만 그가 줄을 내려주기만 하면 돼. 흐흐흐. 그리고 줄을 내려준 놈은 반드시 내 손에 죽어야 돼. 내 보물에는 아무도 손을 댈 수 없어. 그러나 그가 필요로 하는 것도 사람이 아니고 보물일 테니 들어올 때 우리를 죽일지도 모르지. 누구도 날 죽이진 못해. 이 동굴에선 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눈치채지 못하게 그를 죽일 수 있어. 온 사람이 당신의 친구라도 당신은. 헝과신군이 크게 한바탕 웃으면서 말했다. 친구? 난 7살 때부터 친구가 없었어. 친구라는 말을 들으면 구역질이 나지. 헝과신군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음산하게 말을 이었다. 너희 두 사람도 살고 싶으면 절대로 허튼 짓을 해서는 안 돼. 그렇지 않으면. 그때 돌연 쉬익하는 소리가 나면서 어떤 물체 하나가 날아들어왔다. 심경홍은 재빨리 몸을 날려 그것을 손으로 잡았다. 그것은 강철로 만든 푸른빛이 도는 검이었다. 사람은? 사람. 필시 죽었을 것이요. 이것도 원숭이가 던진 것이요. 검의 주인이 죽지 않았다면 이런 검이 어찌 원숭이 손에 들어갔겠소? 소어와의 말에 심경홍은 칼을 내려다보며 탄식했다. 그렇다. 검이 있으면 사람도 생존하고 검이 검집을 떠나면 사람도 죽지. 그가 들고 있는 검의 손잡이에는 검제인제 검이 있으면 나도 있고 검망인망 검이 없으면 나도 없다. 라는 8글자가 쓰여 있었다. 곁에 있던 소어아가 검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필시 이름 있는 검객인 모양이군요. 심경홍은 검을 소어아에게 내밀었다. 8글자 외에 무엇이 있는지 보아라. 검에는 그 글자들 외에 금으로 3개의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 소어아는 오랫동안 들여다보며 생각하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다. 특별한 것은 없소. 다만 3개의 동그라미가 더 있을 뿐이요. 그렇지. 다만 3개의 동그라미야. 하지만 이 3개의 동그라미로 금은을 쉽게 손에 넣을 수가 있지. 원수들을 서로 타협하게 할 수도 있고 좋은 친구를 갈라놓을 수도 있어. 그 동그라미가 대체 무엇이기에? 이 3개의 동그라미는 추온탈명 사망검객 심양의 표식이지. 이 표기로 대하를 아무런 장애 없이 다닐 수 있는 것이야. 허, 그 심씨가 그토록 큰 세력이 있단 말이오? 이 사망검은 바로 지금 천하에 있는 17개 명검 중에 하나야. 사만투월의 수법이 심양의 손에서 쓰이게 되면 정말. 듣고만 있던 헝과신군이 비웃듯 말을 막았다. 되지도 않는 소리군. 심경홍이 크게 노하여 소리쳤다. 넌 어찌 당대의 명가를 모욕하는가? 내가 말한 대로 무림의 명가라면 어찌 그 사망검이 그의 허리에 매달려 있지 못하고 너의 손에 있느냐 말이다. 심경홍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킨 뒤 길게 탄식했다. 사망검객도 이런 곳에서 죽게 되다니 정말 뜻밖의 일인데. 이렇게 된 것을 보면 보물에 유인되어 온 사람이 굉장히 많은 모양이다. 소어아가 빙그레 웃었다. 지금 이 절벽 위에서는 꽤 재미있는 전투가 벌어질 텐데 그걸 보지 못하는군요. 그렇지. 지금 이 절벽 위에선 필시 많은 무림 친구들이 피를 흘리며
격투를 벌이고 있을 거야. 이 모든 일이 너 때문에 일어났으니 괴로워해야 할 텐데 너는. 소어하는 입가에 계속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소위 무림의 고수라는 자들이 몇 가지 보잘것없는 보물 때문에 서로 죽이고 싸우고 있어. 모두 하는 짓이 병신들 같으니 어찌 비웃지 않을 수가 있겠소? 심경홍이 한참 침울한 표정을 짓더니 이어 가만히 고개를 숙이며 길게 탄식했다. 몸 이외의 물건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다니 곰곰이 생각하면 정말 병신짓이야. 그리고 나 역시 그렇지 않을까? 당신도 나와 종종 이야기하게 되면 필시 총명해질 것이요. 소어와의 말이었다. 이날도 기다림 속에서 하루가 지나가 버렸다. 자정이 지났으나 여전히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긴 하루가 다 지나간 때 동굴밖 어둠 속에서 갑자기 떠들썩한 소리와 귀가 따가울 정도로 신비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원숭이들의 웃음소리였다. 잠을 청하던 소어와는 이맛살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소리로 중얼거렸다. 원숭이들이 삼경인 밤중에 왜 저리 떠들지? 심경홍도 어느 틈에 일어났는지 앉아 있었다. 원숭이들은 밤을 싫어하는데 이렇게 떠드는 것으로 보아 필시 원인이 있을 것이야.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화다닥 하는 소리가 들리며 원숭이들이 다시 동굴 안으로 16개의 물건을 던졌다. 동굴 속은 어두웠기 때문에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원숭이들은 마치 그들의 임무라도 끝마쳤다는 듯 웃음소리를 내며 멀어져 갔다. 소어와는 더듬거리며 물건을 하나 주어 심경홍에게 넘겨주었다. 이게 무엇인 줄 아시오? 심경홍은 물건을 받아들자 잠시 만져보더니 놀란 듯 말했다. 오구검이군. 이 병기는 이미 단연간 강호에 보이지 않았고 수법도 사라졌는데 이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고수 아닌 사람이 없어. 또 하나의 고수가 죽은 모양이군요. 소어와는 더듬더듬하더니 또 하나의 물건을 주워들었다. 심경홍이 곁에서 물었다. 그건 무엇이지? 이건 둥그런 물건이고 미끄럽고 줄이 달려있군요. 유성추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해서 나도 무엇인 줄은 모르겠는걸요. 심경홍은 다시 침울해졌다. 둥그렇고 미끄러운 것? 강호의 오문 중 가장 악독한 무기인 오독병력 뇌정주가 아닐까? 오독병력 뇌정주. 위험 있는 이름이군요. 이 오독주를 사용하는 수법은 유성추와 별로 다를 것이 없지. 다만 그 공 속에는 암기가 감추어져 있어. 싸움이 불리하게 될 경우 암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기묘한 무기야. 이 무기의 주인인 양정은 감히 남들이 함부로 대적 못하는 고수야. 소어가 입을 열었다. 그러나 이 양정이라는 사람은 그 수법을 발휘하기도 전에 죽어버렸군요. 그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은 정말 초고수급인 모양입니다. 또 다른 물건은? 조심하게. 함부로 건드리지는 마라. 독이 있는 병기도 있을 게야. 손에 이미 천을 감았소. 여기에 칼이 있는데 구한도 같은걸요. 어휴, 무게가 50근은 되겠어요. 50근의 구한도라니. 그 사람의 무공도 금도수 철여룡보다 뒤떨어지지 않아. 탕마도 증륜일 거야. 여기에 판관필이 있군요. 이것도 매우 무거운데. 이렇게 무거운 무기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보통이 아니겠는걸? 이리 좀 다오. 심경홍은 판관필의 손잡이를 더듬었다. 거기엔 몇 글자가 양각되어 새겨져 있었다. 불의자망, 의롭지 못한 자는 죽는다. 심경홍은 중얼거렸다. 과연 생사판 조강이군. 그도 죽었단 말인가? 이 생사판 조강은 혀를 때리는데 제1인자이지. 일신의 무공은 무림에서 따를 사람이 없는데 누가 그를 죽였을까? 누가 그를 죽일 수 있다는 건가? 어쩌면 그가 죽지 않고 무기만 잃었을지도 모르오. 심경홍은 탄식했다. 강호의 고수들은 자기의 무기를 목숨보다 더 소중히 하는데 무기가 원숭이 손에 있으니 그들이 목숨을 부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할 나위가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가는 중에 다시 서광이 동굴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리 밝지는 않았으나
사람의 시력으로 충분히 땅에 떨어진 무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있었다. 땅에는 오구검, 뇌정주, 판관필, 구환도 외에도 2개의 검과 줄이 달려있는 연자 한 창, 한 쌍의 호두구, 3개의 철담, 2개의 암기 주머니가 있었다. 심경홍이 검을 하나 주워 살폈다. 그 검은 가볍고도 종이처럼 얇았다. 이것이 용봉 쌍비원한 검 중 자검인 경봉이지. 운검실룡은 어디로 갔을까? 아, 용봉 검객은 일세의 영웅이고 강호의 사람들은 용풍비 고상구천이라 하는데 이제는 검마저 짝을 잃고 돌아다니다니. 그는 탄식을 하면서 경봉 검을 놓은 뒤 바닥의 무기들을 바라보았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던 그는 무겁게 탄식을 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고수들이 모두 이곳에서 죽다니 정말 뜻밖의 일인데. 아마 이런 싸움은 200년 안에는 벌어진 적이 없을 거야. 이 사람들은 필시일시에 죽은 것 같아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고수들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 정말 두려워지는데요. 혹 누구 짐작 가는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고수들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아. 하지만 7, 8분 있지. 그 중에서 무공이 가장 높고 가장 악독한 것은 역시 이화궁의 2공주야. 하지만 그 둘은 하늘의 선녀인데 어찌 세상의 보물 때문에 손을 쓰겠어. 손을 쓴 사람은 그녀들이 아닐 거야. 그렇다면 또 누가 있을까요? 10대 악인 중 무술이 가장 높은 혈수 2살과 광사철전도. 이런 수단은 없을걸. 그 2사람은 불가능하지요. 그렇지. 게다가 그 2사람은 벌써 단연간 행방을 모르고 다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악인곡에 들어갔다지. 그리고 광사철전이 그들을 죽였다면 무기들도 완전히 분쇄해버려 남겨두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는요? 또 몇 사람이 있지만 더 생각해볼 필요는 없어. 무엇 때문이죠? 그 사람들은 비록 무공은 강해도 정의가 있는 일대 협객이기 때문에 결코 이런 일은 하지 않을 거야. 말하자면 심경홍은 그저 말속이었지만 공손한 자세로 말했다. 말하자면 천하제일검 연남청 같은 분이지. 그가 이 몇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면 아마 간단히 해치웠을 것이야. 그러나 악도가 아니면 손을 쓰는 일이 없으니 그분은 아니지. 아, 사나이 중에 사나이야. 사나이가 세상을 살려면 연남천과 같이 살아야지요. 남들이 이름을 말할 때 존경을 표시할 정도로 말이요. 심경홍은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도움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지. 묵묵히 듣고만 있던 헝과신군이 씁쓸히 웃으면서 2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는 내 계책에 휘말렸으니 지금은 백골이 되어 누워있을 거야. 심경홍이 소리쳤다. 허튼 소리. 난 15년이나 그를 보지 못했지. 하지만 하늘과 땅에 대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그 대영웅은 필시 잘 지내고 있을 게야. 이 말을 듣는 소어하는 눈이 젖어 있었다. 그는 그것을 감추려는 듯 고개를 숙여 하나의 암기 주머니를 펼치더니 그 속에 든 암기를 모두 내놓았다. 주머니 속에는 13개의 독침이 들어 있었다. 그중 7개는 검고 빛이 없는 철찔려였고 또 많은 동모래가 있었다. 심경홍은 어깨를 흔들며 안색이 변했다. 천중 당문 사람도 왔군. 이 암기들은 만진 흔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천중 당문의 제자들이 사용하는 암기는 빠르기가 귀신도 피할 수 없다던데. 그러나 이번에는 손을 쓰기도 전에 독수를 당했으니 이건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야. 손을 쓴 사람이 당신이 말한 그 몇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도저히 짐작할 수가 없군. 소어하는 나지막한 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가 곧 올 겁니다. 기다려보죠. 헝과신군은 벌써부터 무서운 얼굴을 하고 가만히 운기조식을 하고 있었다. 어느덧 밤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저녁이 되었다. 그때 굴 밖에서 다시 하나의 손이 내밀렸다. 이번 손은 매우 가늘고 아름다운 여자의 손이었다. 그러나 이 한 점 결점도 없는 섬세한 손에서는 처절하고도 요염한 냄새가 풍겼다.
손은 가볍게 동굴의 돌벽을 쳤다. 손이 움직였고 손가락도 움직였으니 절대로 죽은 사람의 손이 아니었다. 곧이어 가느다랗고 달콤한 웃음소리가 동굴 밖에서 들려왔다. 안에 누가 계신가요? 마치 옆집의 부녀자가 할 일이 없어 놀러 왔을 때처럼 가볍고도 애교 있는 목소리였다. 헌과신궁과 심경홍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하면서 서로 바라볼 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넋을 잃은 듯 서 있었다. 단지 소어만이 눈알을 굴리며 대답했다. 이게 뉘시오? 사람이 있으니 나와서 문 좀 열어주세요. 아, 내가 가게에서 설탕을 사 먹고 돈을 주지 않았더니 문은 그 사람이 들고 갔소이다. 밖에 말소리가 깔깔거리며 한바탕 웃었다. 그 설탕 장수는 참 무서운 사람이군요. 그렇소.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설탕 장수가 당신의 처남이라던데. 방울 같은 웃음소리가 또 들려왔다. 발이 아파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앉았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물론 좋소. 그러나 조심하시오. 우리 집 문턱은 좀 높아서 발이 걸릴 염려가 있소. 고맙소. 그 아름다운 손이 가볍게 벽을 잡는 듯 하더니 그녀의 몸은 벌써 굴 속으로 날아들어오고 있었다.